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오세훈, 안철수 중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 만일에 틀릴 경우라도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해량을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1월 19일자 심산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적중한 바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최종 여론조사 결과가 3월 4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제가 예측 동영상을 찍고 칼럼을 쓴 후에 약 한 달 20일 정도 이렇게 흐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예상과 달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오세훈 후보가 41.64%, 그 다음에 여성 가산점 10%를 합산해서 나경원 후보가 36.31%, 이렇게 해서 5% 이상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죠. 자, 그 이유는 나경원 후보는 개수일간의 식신격입니다. 개수일간의 해묘미, 목, 토끼띠죠. 자, 그래서 이제 식신격인데 올해 신축년에는 이 금의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금인성의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경원 전 후보가 출생 시간이 신유시기 때문에 역시 금인성이 매우 강해서 금극목으로 식신격의 묘목을 무참하게 깨버렸기 때문에, 즉 격이 깨지면, 격은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당선이라든가 목표지요. 예, 그래서 격국용신이라든가 사주에서 격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이 격이 깨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없었고, 반면에 조금 후에도 이제 오세훈 후보의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세훈 후보는 올해 신축년에 식신제살로 너무 과다한 평관격의 오세훈 후보의 그 평관칠사를 식신이 대운과 세운에 동시에 와서 식신제살로 오히려 격이 살아나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왜 다소 불리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오세훈 후보의 사주명식입니다. 경자년, 무자월, 정유시. 자, 연, 월, 일은 모든 포털이라든가 인터넷 검색에서 보면 공통적인 생년월이죠. 그런데 시는 경자시, 그 다음에 갑진시, 양군이 되는데요. 연, 월, 일은 확실하고 시는 출원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자실 확률이 70% 이상이고 갑진실 확률은 30%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는 안철수 후보, 이민년
이민월, 을미일, 경진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월, 일은 모든 포털이라든가 틀림이 없는데 시가 경진시인가 병술시인가 여기는 신사시까지 이렇게 세 갈래로 이제 주장이 뜸틀인데요. 자, 병술시라고 하면 목화통명이 돼서 언변술이 대단히 화려하고 말 언변술이 매우 유창해야 되는데 다소 어눌한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병술시는 가능성이 30% 미만이다. 물론 여기에서 신사실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 안랩의 CEO라든가 봤을 때 을경합, 을신충보다는 신사시보다는 을경합을 해서 끝까지 연월일시에 시청 간에 정관이 있으면 이 55세 이후의 말년에 권력, 이 정관이 권력 욕망이죠. 그래서 이 연월일시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그래서 연월일시의 관성은 하나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돼서 경진시일 확률을 70% 이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왜 유리한가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가 가보대운에서 올해 을미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가보대운에 작년에 경자년까지는 그야말로 10년 동안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진을 해서 고민정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적도 있죠. 그게 바로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어려움이었습니다. 올해 2월 3일 입춘일부터 이 을미대운과 신축년이 오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왜 그러느냐? 자, 대운의 가보대운을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가보대운의 간목이 천간에서 금극목 두 번 극을 하지요. 일명 뭐 갑경충이라고도 하는데 천간은 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와 목극토 극을 또 한 번 하죠. 3번씩이나. 그러니까 가보대운의 간목을 경금, 무토, 그 다음에 경금 이 3개가 극을 한다. 지지에서 오화는 어떻습니까? 좌오충, 좌오충, 좌오충을 3번을 하죠. 천간의 극을 3번, 지지의 충을 3번. 그야말로 힘든 10년이었죠. 그런데 올해 을미대운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갑경충을 하던 게 을경합이 되고 을경합이 되죠. 그 다음에 미토를 보겠습니다. 정화일간의 미토면 화생토, 식신이죠. 자, 식신이 오면 어떤 분은 자미원진, 자미원진을 따지게 됩니다. 합충형파의 원진에서 이 원진의 작용력보다 이런 큰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대권 이런 쪽에서는 격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사주가 무슨 격일까요? 자, 정화일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종색격이다. 재성과 간성을 따라가는 세력을 따라가는 종격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주는 종격이 아닙니다. 이 사주는 월지에 있는 평광격입니다. 왜냐하면 종격은 6가지의 조건이 완벽히 맞았을 때 그것을 종격이라고 하는데 이론에는 책에는 종격이 나오는데 실전 사주진로 컨설팅을 해보면 전부 가종격이거나 십정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가 용신이고 목이 신입니다. 이 사주가 종격이라면 종색격이라면 금수운에 발복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의 첫 번째 대운 이 일대운 대단히 힘들었죠. 가난했지요. 오세훈 이 후보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5세 전후에 서울시장 재선에 당선될 때가 신사대운, 가보대운 전에. 그래서 화대운 때는 대단히 이 발복을 하고 상수문이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종격인가 아닌가는 이론만 주장을 하지 말고
실제 살아온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사주는 평강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력이 대단해지요. 평간의 점수가 30점, 45점, 55점씩이나 돼요. 대단한 권력력이죠. 아마 서울시장을 넘어서 여의주를 품은 그 다음 단계까지도 아마 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이것이 식신제살 격을 깨는 게 아니라 격이 지금 과다하죠. 평강격의 수가 매우 강하죠. 너무 강하면 가지치기 정도. 식신제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신축년은 어떻습니까? 자축합, 유축합, 자축합. 완전히 작년에 자오충 이 신년이 어려운 대운에서 완전히 반대지요. 그래서 이 오대운에서 올해부터 이 을미대운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지금 2021년 신축년 3월이죠. 신묘월입니다. 그 다음에 일진이 신미, 즉 일이 뭐냐? 3월 24일 수요일 날 후보 단일화 최종 결과가 발표하는 날이 신미일입니다. 신미일이 되면 여기에 화생토, 식신이 하나 더 오지요. 을미대운의 식신, 신축년의 식신, 신미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나는 24일에 다시 미토가 오게 됩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식신재살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당히 이 일진까지 원국에서 대운에서 금상첨화로 바뀌고 연, 월, 일이 모두 오세훈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보겠습니다. 지금 대운이 무신대운입니다. 자, 지난 대운이 정미대운이죠. 지났던 지금 몇 년 전에 이 정미대운까지 4, 5미로 올 때 안철수 후보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무신대운으로 오면서 약간 하락운으로 접어들어서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하락운이죠.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못 내고 그 비례대표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그쳤죠. 이 정도로 이 대우는 천간에서 어떻습니까? 토국수 두 번 극을 하지요. 지지에서 인신충 역시 두 번 충을 합니다. 천국지충으로 언뜻 보면은 관성이 와서 정관운이 와서 을목일간에 좋겠다 싶은데 양날의 칼입니다. 자, 이렇게 우군 비경겁제를 인신충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안철수 후보하고 가까이 지내던 여러분 당을 창당하고 당을 옮기기도 하면서 여기에 있던 이 도와주던 비경겁들이 주변 사람들이 인신충으로 많이 떠나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올해 세운을 보겠습니다. 세운을 보기 전에 격을 잡아야지. 자, 월지에서 투간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겁재격이냐? 겁재격은 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인격이냐? 음일간은 양인격도 없습니다. 격국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진로 직업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의대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의대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백신 무료 백신까지도 할 정도로 사업가, 그 다음에 정치가, 의사, 직업이 최소 4개 이상이죠. 왜? 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진로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일간 옆에 이 인성이죠. 후학들, 이 교수나 연구원이나 발명 연구 아니면 교육자로서 후학들을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참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신축년 그 다음에 3월 신묘월이지요. 자, 3월 24일 이제 내일과 모레, 내일 22일 월요일, 모레 23일 화요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거쳐서 24일 수요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 신축년 신묘월 신미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운에서 불리한데 을목일간의 을미일주입니다. 천간에서 을신충, 을신충, 을신충 이 7살의 공격을 3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일간이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제왕지에 통근하기 때문에 싹이 완전히 잘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을목이라는 게 신금 날카로운 칼날, 이 숙살지기와 같은 날카로운 대운과 세운에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지를 보겠습니다. 미토를 깔고 있는데 신축년에 축토는 어떻게 축미충을 하지? 일간과 일지를 을신충, 축미충, 청국지충을 하는데 또다시 신미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나는 신미일에 다시 을신충하면서 미토가 다시 미토, 축미충이라든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단일화가 왜 이렇게 장기간 루즈에게 빨리 이제 단일화가 됐으면 국민들이 답답하지 않았을 텐데. 자, 자유기문이 있지요. 오세훈 후보가 자유기문.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인미기문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아주 디테일하고 두뇌가 총명합니다. 인미기문이라든가. 그리고 아주 세밀하다는 거죠. 레이저 빔처럼 이 기문간살이 이 정도 있으면 그야말로 단일화해서 어떤 문구라든가 유선, 무선, 여론조사라든가 경쟁력, 적합도 무려 보름가량 줄다리기를 해서 결국은 일단 결론은 합의에 이르렀지요. 이제 이틀 지나면 3일째 24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주적인 요인도 있고 물론 사주 외적인 당의 지금 국민의 힘은 123석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 당은 비례대표 3석이죠.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사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사주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겸비해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자, 오늘 강의 제목이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안철수 누가 당선될 것인가? 이 퀘스천 마크에 대한 답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눈치채셨고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아래 하단에 적색 글씨로 오담안답 이 사자성어로 제가 표기를 하면서 오늘 오세훈, 안철수 누가 당선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산 멘토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추천으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